예, 수고하겠습니다. 이게 기초 강의이긴 한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기출문제 지문 중에 다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소송 요건을 불충족할 때 하는 판결을 인용 판결이라 한다. 이러면 X죠. 왜냐하면 각합 판결이니까. 처분이 위법할 때 하는 판결을 기각 판결이라 한다. 틀린 거죠. 인용 판결이니까. 기초 강의이긴 하지만 이게 전문 용어라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챙겨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에서 빨리빨리 지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소송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요건 가운데 취소의 대상적 격은 처분이고 대원소가 있는데 전치주의 쉬운 거부터 일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양가로 4번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죠. 여기 대원소 여기 전치주의 이걸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른 민형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바로 가서 구제하는 게 원칙인데 행정사건의 경우에는 이 행정조직이 관료제 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맨 하급 경찰행정조직이 스몰 A라는 공무원이 있다면 강남구 경찰서장 A1, 서울시 경찰청장 라지 A 이게 관료제 조직이라서 상관들이 다 있어요. 상관들. 그래서 이 아들이 잘못하면 여기 서울시 경찰청장이 잘못하면 그 위에 상관이 누구냐면 직속 상관이 누구냐면 경찰청장 A1, A2죠. A2. 경찰청장 위에는 물론 장관 가운데 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직근 상급 행정청 등에게 불복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게 행정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앞으로 행정심판에 대해서 행정심판 기관을 A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경우에는 C라고 하고 그래서 라지 A가 갑에게 0.1 이상 나왔다. 잘못 판단해서 면허 취소를 하면 라지 A가 서울시 경찰청장이 면허 취소를 4월 1일 날 하면 갑은 면허증이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소송 갈 수도 있지만 이제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상급 행정청장에 불복하는 제도. 행정심판은 우리 법의 시험 범위는 아닌데 대상적 등에서 관련이 돼요. 어쨌든 간에 행정심판을 가면 이제 소송을 갖다 베껴 쓴 법이기 때문에 소송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기 소송 요건심리를 베껴 쓰면 심판의 요건심리, 본안심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면허 취소가 단순 위법이면 이제 취소 심판을 가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요건심리, 두 번째 요건을 통과하면 본안심리 이렇게 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예컨대 면허 취소가 처분이 아니다. 그럼 대상적 격을 불충족한다. 이러면 판결이라는 용어 대신에 재결이라는 용어를 써요. 예컨대 각하 재결. 근데 만약에 요건을 통과하게 되면 본안심리에서 원고 갑의 주장이 맞으면 처분이 위법함으로 이제 인용 재결. 구제가 되는 거죠. 원고가 아니라 청구인,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처분이 적합하면 기각 재결. 용어만 재결이에요. 재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결이 나오면 기각 재결이 나오면 8월 1일 날 나왔다. 구제가 안 돼서 소송 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소송 오기 전에 이 행정심판을 거치는 거를 전치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치주의는 행정심판 가지 않고 바로 소송 올 수 있게 하는 것을 임의적 전치로 임의적 전치. 근데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것을 필요적 전치라고 얘기해요. 이제 원칙은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게 두 문자가 국, 공, 도예요. 도. 국세 처분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파면 등의 처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이 사건이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와야 된다. 이런 거를
예외적인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취소심판을 거쳐서 구제가 안 된 다음에 소송 와야 되는데 바로 소송 오게 되면 필요적 전치 요건 불충족으로서 각하 판결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당하는 조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양가로 가본의 원칙은 임의적 전치 18조 1항 본문 첫 번째 박스에서 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예컨대 이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기할 수 있다.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게 원칙이에요. 원래 다만 단서 이렇게 다만 있으면 본문 단서 이렇게 읽어요. 다만 다른 법률의 당해 처분에 대한 다른 법률이 뭐냐면 국공도예요. 다른 법률에 당해 면허 취소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의 판단을 제기를 하는데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심판을 거친 다음에 소송을 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필요적 전치주의. 그래서 양가로 나본의 예외 개별법상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법 제18조 1항 단서인데 두 문자가 국공도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 지금부터 외우시면 또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국이라는 거는 그 두 번째 박스의 국세기본법. 여러분들과 많이 관련이 되죠. 국세기본법. 그다음에 세 번째 박스의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법. 마지막 박스의 도로교통법에서 이 사안과 관련된 것이죠. 도로교통법 제142조 마지막 박스에 이 법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 면허취소는 이 법에 의한 처분이죠.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여기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즉 바로 소송할 수는 없다. 근데 바로 소송 오면 전치주의 불충족 각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국공도 외워놓으시면 또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국공도. 그럼 기출문제 지문을 보면 도로교통법상의 면허 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OX예요. X죠. 왜냐하면 면허 정지도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이니까 심판을 거친 다음에 구제를 와야 돼요. 전치는 쉬운 거예요. 자, 14페이지 보시면 또 쉬운 소송 요건 중에 하나가 양가로 5번의 쟁송 제기 기간. 여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쳐서 행정쟁송이라고 해요. 행정쟁송. 행정쟁송 제기 기간 하면 심판법상의 심판 청구 기간이 있죠. 조문박스의 두 번째 줄 제27조 심판 청구 기간. 자, 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그러면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3개월 내에 청구해야 돼요. 행정심판은 우리 법상의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걸 알아두면 어디서 출제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면허 취소장을 서울시 경찰청장이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그럼 등기우편 받으면 갑이 사인해요. 사인하면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에요. 안날. 그럼 사흘이를 알았으면 이날로부터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판 며칠 내가 되죠? 90일. 90일이면 3개월 더하면 7월 1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만약에 7월 2일 날 심판을 청구하면 기간, 이것도 기간 요건인데 그걸 불충족해서 각하 재결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 자, 알지 못하면 있었던 날이. 있었던 날은 예컨대 보통 우편으로 면허 취소를 갑의 주소지에 도달시키면 갑이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면 모르지만 이게 도달했으니까 있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면 6개월이죠. 그래서 6개월 내에 이제 심판을 청구해야 돼요. 이 180일이 좀 이따 보면 소송과 다른 점이에요. 그 밑에 이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소송 제기기간. 근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1항, 일단 경우의 수는 1항 안날, 알지 못하면 2항에 있은 날. 근데 1항의 안날은 법문과 단서예요. 법문. 아까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소송갈 수 있죠. 바로 소송갈 때에는 안날로부터 바로 소송갈 때는 90일. 이건 이제 심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심판을 거치는 경우가 있고 피력전치의 경우에도 심판을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 구제가 안 되는 예컨대 기각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8월 1일 받았으면 90일이면 3도하면 11월 1일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날의 경우는 바로 가는 경우 본문, 여기 심판을 거치는 경우 단서, 이 두 가지예요. 본문은 바로 가는 경우는 안날부터 90일, 다만 제18조 1항 단서, 즉 필요적 전치지에는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임의적 전치이지만 행정심판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는 행정심판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세 번째 줄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 즉 행정심판 청구를 거친 때의 기간은 재결서, 기각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8월 1일부터 기산한다. 시작해서 90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 단서, 본문은 바로 갈 때는 안날부터 90일, 심판을 거쳤을 때는 재결서로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그다음에 2항은 이제 알지 못하면 있은 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있은 날로부터 얘도 두 가지예요. 바로 갈 때는 1년,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제1항 단서, 즉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는 거죠. 를 경과하면 재개하지 못한다. 그래서 있은 날도 다시 두 가지. 바로 갈 때는 1년, 심판을 거쳐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송 요건 가운데 제소기간을 낼 때에는 이제 심판과 다른 것을 내요. 심판과 다른 거는 안날의 경우에는 바로 갈 때 심판 90일, 소송 90일인데 여기 있은 날의 경우에는 심판의 경우는 바로 갈 때는 180일이지만 소송의 경우에는 심판을 청구할 때 180일이지만 소송의 경우에는 바로 갈 때 1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살짝 바꿔서 180일 이렇게 해서 틀리게 만들어요.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쉬운 소송 요건을 좀 봤어요. 그럼 어쨌든지 간에 이 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A2한테 반드시 거친 다음에 구제가 안 되는 기각죄를 받은 다음에 소송을 와야 되는데 바로 송 온다. 그러면 전취주의의 필요적 전취주의 위반으로서 불충족 각하. 재결서를 받은 다음에 90일 내에 와야 되는데 90일이 경과하면 기간을 불충족한 것으로서 소송요건 가운데 기간요건 불충족 각하 이런 판결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취지는 다 뭐예요? 각하를 한다는 얘기는 남소에 때문에 남소. 쓸데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각하를 해준다. 만약에 요건을 충족하면 이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여기 제2조이랑 1호의 처분 등이 또 중요하거든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 처분 등에 해당해야 대상 적격을 충족하는데 무엇이 갑이 취소시키려는 대상인 면허 취소가 이 면허 취소와 같은 이런 행정 작용이 처분 등에 해당해야 대상 적격을 충족하는데 요걸 이제 학자들이 만든 개념이 있는데 행정행위에 해당해야 대상 적격을 충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행위가 행정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행정행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상 행정행위는 어디에 있냐면 프린트물에 24페이지에 있어요. 자, 24페이지 펴셨죠? 메뉴에 강학상 또는 학문상 또 실체법상 행정행위 관련인데 중간에 또 하겠지만 강학상하고 대비되는 게 대응하는 개념이 실정법상 그 밑에 써놓으시고요. 실체법상하고 대비되는 게 절차법상 그 밑에 써놓으세요. 물론 아래쪽에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 5분의 1점의 박스 밑에 로마자 2번의 행정행위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행정행위는 이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학문상 강학상 개념이에요. 왜 만들었냐면 취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처분에 해당해야 되는데 처분에 해당하는 기준을 잡기 위해서 학자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그래서 강학상 개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일본의 행정에 의해 보시면 행정의 학문상 같은 말이 강학상의 개념이다. 대응 개념은 실정법상. 실정법은 이 도로교통법처럼 실제 정해져 있는 법이에요. 근데 이 도로교통법에 아무리 찾아봐도 행정이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그럼 행정위는 어떻게 해서 만든 거냐면 이런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이런 걸 다 분석해서 학자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그래서 강학상 개념. 실정법에 나와 있는 것은 뭐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이건 실정법상 개념. 그래서 행정위는 강학상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위는 실체법상 개념이라고 해요. 실체법하고 이제 대응하는 것이 거기 맨 위에 박스 위에 제목 실체법과 절차법의 개념이 있죠. 그 실체법하고 대응하는 개념이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은 그 박스의 두 번째 칸의 왼편에 권익구제 절차법인데 거기에서 권익구제를 빼버리면 절차법이라고 부른 거예요. 절차법은 이제 행정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A2에게 구제하는 걸 뭐라고 했었죠? 행정심판. 법원에 가는 걸 행정소송. 즉 행정사건의 권익구제 절차인 소송요건이나 본안심리, 판결 등의 절차를 정해놓은 법이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에요. 그래서 행정사건의 경우에 절차법은 행정쟁송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박스 맨 위에 박스에 이제 실체법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작용 이 제일 큰 개념. 법률의 집행작용을 행정작용이라 한다. 이게 제일 큰 개념. 행정작용의 실체. 예컨대 요 시행규칙이나 요 면허 취소나 이런 것의 실체를 유형화시키면 주, 내, 절, 형 이렇게 유형화시켜요. 예컨대 주체는 서울시 경찰청장이, 내용은 0.1 이상일 때 면허 취소, 절차는 사전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전에 통지나 청문 등을 거쳐야 돼요. 형식은 면허 취소 짝이나 문서로 써야 된다. 이게 주, 내, 절, 형의 요건이라고 불러요. 그런 거를 정해놓은 법이 실체법이에요. 도로교통법은 지금 이런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등의 주, 내, 절, 형을 정해놨기 때문에 99%는 실체법적 내용이 있는 거죠. 도로교통법은. 근데 두 번째 칸에 절차법은 오른편에 1번 국민. 이 사건에서 국민은 갑이죠. 갑의 권익구제 절차. 그 절차가 요건심리, 본안심리, 판결 등의 절차를 정해놓은 법. 즉 행정작용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 위법한 면허 취소나 행정작용이 있으면 운전을 못한다. 그런 권익침해에 대해 구제 절차를 정해놓은 법을 특히 행정쟁송법, 여기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합쳐서 행정쟁송법이라 한다. 2번 개별실정법, 도로교통법 개별실정법에는 99% 실체법적 규정과 그 다음에 절차법적 규정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절차법적 규정이 뭐가 있었냐면 면허 취소를 당한 다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아니면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거친 다음에 거친 다음에 제기해야 된다. 즉 필요적 전치주의가 도로교통법 142조에 있단 말이에요. 이 도로교통법상의 142조는 면허 취소 정지의 실체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권익구제 절차 가운데 소송 요건인 전치주의에 대해서 특별히 필요 전치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특별행정소송법이라고 해요. 특별행정소송법. 근데 원칙은 뭐냐면 일반법의 행정소송법의 요건상으로는 임의적 전치거든요. 그러면 이 필요적 전치를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이 이 행정소송법이 일반법이라면 얘가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특별법. 그럼 특별법이 먼저 정돼서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소송을 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행정소송법도 일반법인 행정소송법과 특별법인 행정소송법이 있다. 그 특별법은 개별법률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특별법의 내용을 소송을 정하고 있으면 특별행정소송법.
만약에 심판을 정하고 있으면 특별행정심판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2번 개별실정법에는 실체법적 규정과 절차법적 규정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드물지만 후자의 경우를 특별행정심판법, 특별행정소송법이라 한다. 그래서 이 일반법과 특별법을 합쳐서 전부 행정쟁송법이라 부르는 것이고 우리 시험법인 행정소송법은 일반법인 행정소송법도 배우지만 그런 특별법들도 배우게 된다. 그럼 이걸 왜 배우느냐면 일반법의 내용도 시험에 내지만 특별법의 내용도 시험에 내기 때문에. 그래서 필연천취 뭐가 있어요? 국공도. 이걸 잘 낸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개별실정법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이해를 위해서 여기 사법의 대표 선수인 민법이나 공법의 또 하나의 대표법이 형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 등이 존재하는 한 고대 사회부터 계속 존재해온 오래된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후진 나라도 민법이나 형법은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행정법은 중세 왕권을 뒤집고 시민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왕이 너무 핍박을 하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주의 국가를 만든 다음에 국가의 행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행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근대 발달하기 시작한 최근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법은 민법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런 민법 등의 경우에는 민법이라는 통일된 법이 있어요. 근데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법은 없고 이런 도로교통법, 건축법, 개별실정법이 존재할 뿐이에요. 이 개별실정법을 학자들이 분석해서 만든 이론이 행정법 총론, 강론인데 그 총론 중에 하나가 행정행위여야 돼요. 행정행위. 그래서 이 행정행위는 이게 여러 개 존재하는 한 800여 개 존재하는 개별 행정법을 분석해서 학자들이 만든 강학상 개념이에요. 또 얘는 절차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실체법상 개념이고 어쨌든지 간에 이런 면허 취소 같은 행정행위가 되어야만 처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행위를 조금 더 분석해 보면 2번의 행정행위 개념 요소에서 양가로 1번의 행정청의 행위여야 돼. 행정청. 자, 행정청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주체, 행정주체 밑줄 쳐놓으시고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밑줄 쳐놓으시고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 밑줄 쳐놓으시고 여기를 조금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또 피고적격과도 관련돼요. 지금 면허 취소와 같은 것이 행정행위가 되면 대상적격을 충족하는데 행정이 되려면 첫째 행정청의 행위여야 돼. 행정청. 그럼 행정청보다 큰 개념이 행정기관이에요. 기관. 이런 행정기관하고 대응하는 개념이 행정법주체, 행정주체, 행정법주체 또는 행정주체. 주체하고 기관하고는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제 먼저 발달한 민법을 베낀 거죠. 예를 들어서 민법의 법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요. 법인. 그러면 자연인 갑이 법인 K은행으로부터 K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자연인 갑이 돈을 10억을 대출받았다. 그럼 나중에 갚아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돈을 꿔주고 나중에 갑이 갚기로 하는 이런 반대방의 의사의 합치를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 이게 전문 용어예요. 근데 이거 나중에 쓰게 되니까 외우세요. 뭐라고?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를 계약이라고 한다. 근데 계약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이 이제 매매 계약이고 이렇게 돈을 꿔주고 나중에 받는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계약이 2월 1일 날 성립 체결이 되면 이게 요건이에요. 법의 요건. 효과가 발생하는데 효과가 뭐냐면 권리 의무가 발생해요. 즉 갑은 뭐 1년 후에 갚을 의무가 있고
K은행은 1년 내에 돈을 달랠 권리가 있는 거죠. 그 전에 이제 K은행은 돈을 써줄 의무가 있고 갑은 돈을 달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데 아까 권리 의무 관계를 뭐라고 했었죠? 법률 관계. 근데 이게 민법이니까 사법상의 법률 관계로 불러요. 그래서 이런 계약 등이 체결되면 효과로서 사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데 지금 발생이죠, 발생. 근데 이 권리 의무가 귀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갑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 자연이고 의무자가 갑이죠. 그 다음에 K은행은 법으로 만든 인격체, 법인이라고 불러요. 법인, K은행. 법인 가운데서도 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주식회사, 영리법인이 되는 거죠. 여하튼 간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자연인의 경우도 기관을 통해서 행위를 하고 법인의 경우에도 기관을 통해서 행위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자연의 경우에 돈을 꿔야지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뇌죠, 뇌. 집행하는 기관 걸어가서 손으로 계약서를 쓴다. 발, 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 은행도 K은행도 스스로는 못 움직이고 기관을 올간을 통해서 행위하는데 이게 주식회사이면 의사결정기관 돈을 빌려주기로 하자. 혹시 의사결정기관이 어딘 줄 아세요? 이게 주식회사면 주주죠, 주주. 총회. 주주총회가 의사결정기관이에요. 그럼 돈을 빌려주기로 갑에게 가서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은 못 움직이니까 말단에 스몰 a라는 사원, 사원 위에 대리, 대리 위에 과장, 과장 위에 부장 이렇게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가서 대리 등이 가서 갑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돈을 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를 쓰려면 보고가 올라가서 부장 위에 상무, 이사, 상무 위에 전무이사, 전무 위에 대표이사. 그래서 이 계약서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계약서 쓸 때 여기 K은행 대표이사 A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하는 집행기관이 뭐냐면 이사회예요. 이사들이 모인 단체 이사회. 이사회의 짱이 누구냐면 대표이사. 그래서 이 대표이사의 이름이 나와야지만 여기 권리,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K은행에 발생하는 것이. 이런 게 이제 대표 법리라고 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민사법법인이 먼저 발달했는데 의사결정기관 주주총회, 집행기관 이사 이게 잘못하면 감독기관 감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나중에 발달한 행정법에서 빌려왔어요. 빌려왔는데 여기 법 주체에 해당하는 게 자연인도 있지만 법인이죠. 법인 대한민국 국가가 있는 거죠. 국가 내지 공공단체. 공공단체 속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 국가는 의사결정기관이 국회죠. 국회에서 의사를 결정해서 도로교통법을 만들자 하면 집행기관이 대한민국 정부, 행정부예요. 거기에 짱이 누구냐면 대통령. 이 집행기관이 면허 취소를 잘못하게 되면 여기 감독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사법부, 사법기관, 법원이죠. 법원. 즉 행정소를 통해서 구제한다. 그래서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 법인 이론에 따르는 것처럼 이 기관의 행위는 누구 행위가 되냐면 법인 행위가 돼서 나중에 돈을 받을 권리는 K은행 측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 국가의 입법기관, 행정기관, 그런데 행정기관 서울시 경찰청장이 면허 취소를 하면 그 효과는 대한민국 국가에 귀속하는 것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이와 같이 이런 행위의 효과가 귀속하는 자를 법 주체라고 하고 행정법 주체는 대표적인 게 국가, 지자체가 있어요. 지자체. 그럼 지자체는 다시 광역지자체, 서울시, 경기도, 기초지자체, 시, 군구, 강남구 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환원을 해서 이런 면허 취소를 하는 행정작용이 경찰행정작용인데 그 경찰행정작용은 경찰행정기관을 통해서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런데 그 행위의 효과는
이게 국가 경찰이면 대한민국 국가에, 지자체 경찰이면 서울시나 강남구에 귀속한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찰이 국가 경찰이에요? 지방자치 경찰이에요? 이게 국가 경찰이거든요. 다만 예외가 제주도가 이제 지방자치 경찰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의 법률을 만드는 기관, 입법기관, 이걸 집행하는 기관,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아까 음주단속을 한 스몰 A부터 강남구 경찰서장 A1, 서울시 경찰청장 라지 A, 그 다음에 라지 A 위쪽에 상급행정청 경찰청장, 그 다음에 장관, 총리, 대통령 쫙 있다. 이게 다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 가운데 국민, 갑에 대해서 이게 외부예요, 외부. 자신의 이름으로 갑에게 면허 취소를 할 때 면허 취소 서울시 경찰청 청장 라지 A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이름으로 면허 취소라는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 한다.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행정청은 행정기관의 일종이에요. 이 수많은 행정기관 가운데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 한다. 그럼 이런 행정청의 행위의 효과는 이게 국가 사무이면 국가에 귀속하고 지자체 사무이면 지자체에 귀속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 개념은 왔어요. 근데 이 행정청 행위는 양가로 1번 그 옆에다가 피고적격 관련 이렇게 써놨어요. 피고적격 관련. 나중에 또 자세히 보겠지만 원래는 소송을 제기하는 갑, 원고, 소송을 제기당하는 피고 이렇게 원고, 피고가 되려면 법 주체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갑은 면허 취소당한 자연인. 그 다음에 여기 상대방. 그럼 상대방은 이게 면허 취소 사무가 국가 사무이니까 원래 국가를 피고로 해서 취소송을 가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지자체 사무이면 서울시 등을 피고로 해서. 그런데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행정소송법 제13조에서는 법 주체가 아닌 여기 라지 A, 면허 취소 처분을 한 행정청 라지 A를 피고로 하도록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외적인 제도예요. 이유는 뭐냐면 국민 갑의 입장에서는 이 면허 취소 사무의 귀속자가 국가인지 지자체인지 쉽게 말하면 국가 사무인지 국가 경찰인지 지자체 경찰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피고 선택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법 주체가 아닌 A를 피고로 하고 있다. 행정청은. 근데 아까 또 하나의 불이익이 뭐냐면 손해가 발생하죠. 손해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 배상 소송을 갈 때에는 원칙에 따라서 당사성을 제기할 때 피고를 누구로 해야 되냐면 국가나 공공단체로 해야 돼. 이게 국가 사무이면 국가, 지자체 사무이면 지자체 등을 피고로 해야 돼. 그래서 요 점이 이제 취소과 다른 점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구체적 사실에 대한 행위해야 돼. 구체적. 구체적 사실, 구체의 반대말이 추상적이죠. 그래서 요 면허 취소와 같은 행위를 지금 보고 있는 행정행위라고 부르는데 행정행위만이 원래 처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거하고 이제 대비되는 게 추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요 행정입법이에요. 행정입법. 여기 시행령, 시행규칙 등. 그래서 면허 취소는 이제 성격이 요 행정작용 가운데 행정입법과 대비해 볼 때 이런 행정의 특성을 가져야만 처분이 되는데 그런 특성을 갖지 않은 것은 결론이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갑이란 특정인에 대해서 이런 거를 개별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개별적에 대응하는 개념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음주 농도가 0.1 이상 나온 사람이면 누구나 즉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방으로 해요. 그래서 얘를 일반적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집행한 것이 구체적 사건. 즉 강남구
청 사거리에서 2월 1일 날 10시경에 0.1 이상 나왔다는 특정한 사실이죠. 근데 구체 반대말이 추상이죠. 그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은 추상적 사건을 상정을 해요. 예컨대 0.1 이상 나왔으면 그 장소가 서울이든 경기도든 뭐 부산이든 언제 어디서든 즉 불특정 다수의 사건이죠. 그런 거를 추상적이라고 불러요. 마지막으로 면허 취소 같은 행정행위는 면허 취소가 4월 1일 됐을 때 갑이 바로 운전을 못하죠. 바로 운전을 못한다. 이런 걸 직접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불러요. 직접의 반대말이 간접적이죠. 반면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면허 취소라는 행정행위에 개입이 있어야만 갑이 운전을 못해요. 이걸 간접적이다 부른다. 그래서 결론, 행정행위의 특성은 개구직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입법의 특성은 일주간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양가로 2번 그 옆에 빈 공간에다가 여기 개구직 일주간 좀 써놓으세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행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행위에 대한 규례라는 점에서 구체적, 추상적 사실에 대한 규례에 해당하는 행정입법과 구별된다. 그러니까 행정입법은 일추간, 행정행위는 개구직. 이것도 지금 해놓으시면 나중에 판례 지문 나오는 거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왜 이렇게 분석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개별 구체적 직접적 효과를 가지는 행정이 많이 처분이 되고 수많은 행정이 적용하는데 행정입법처럼 일반적 추상적 간접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만약에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해오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이제 법적 행위예요. 법적 행위. 법적 행위하고 대응하는 개념이 사실행위예요. 사실행위. 그래서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적 행위라는 점에서 행정지도 등과 같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사실행위와 구별된다. 그럼 이제 행정지도 등은 안 배웠지만 법적 행위인 행정행위만이 처분에 해당하니까 행정지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결론이에요. 거기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라는 말은 이 서울시 경찰청장의 의사가 0.1 이상 먹었으면 면허증 효력을 소멸시킨다. 이런 걸 요소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면허 취소가 되면 운전을 못한다. 법적 효과. 한편 여기서 말하는 법적 행위란 세 번째 줄에 국민이 외부적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직접적, 아까 설명했어요. 직접적인 법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외부의 반대말이 내부죠.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경우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이런 결론에 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기본 강의, 본격적인 강의할 때 처분인지 아닌지 기준을 잡을 때 내부적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양가로 4번에 권력적, 면허 취소는 일방적이다. 권력적이다. 단독행위하고 대응하는 개념이 뭐 계약이에요. 공법행위하고 대응하는 개념이 사법행위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비권력적 작용과 구별된다. 그래서 걔는 처분이 아니고 두 번째 줄에 단독행위이므로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가 구별된다. 즉 공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합동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또한 공법행위라는 점에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도 구별된다. 즉 사법행위도 처분이 아니다. 이 부분을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민법에서부터 또 발달하기 시작한 건데 민법에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요건의 대표적인 것이 행정청의 의사를 핵심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 하세요. 그 법률 행위를 학자들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구별해요. 예컨대 계약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맨날 체결하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을 LG전자에서 채용한다. 그럼 갑이 저 좀 써주세요. 청약하고 LG전자가 월급 얼마 줄까?
1000만 원 주세요. 미친놈. 안 하겠죠. 근데 100만 원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반대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요. 그럼 갑은 근로를 제공해 주겠다. 청약, 승낙. LG전자는 그럼 한 달 월급 임금을 주겠다. 100만 원. 청약, 승낙. 이런 반대방의 의사의 합치를 계약. 근데 이거는 민법에 따른 고용계약이라는 거예요. 고용계약. 그래서 얘를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해요. 이런 계약이 2월 1일 날 체결되면 이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갑은 2월 1일부터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무를 지고 LG전자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반대로 한 달 동안 근로를 제공했으면 LG전자는 임금을 지급을 하겠다는 의무를 지고 의사에 따라서 갑은 임금을 달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이와 같이 민법상 권리 의무 관계, 즉 법률 관계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률 행위 중에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효과로서 사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즉 갑은 근로를 제공했는데 LG전자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럼 이제 법원에 가서 구제를 받아요. 그게 소송이죠. 이게 사법관계니까 민사사건으로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송의 내용이 여기 고용계약에 근거한 LG전자의 임금 지급 의무 이행 소송이에요. 100만 원. 그럼 이 소송에서 갑은 LG전자에게 임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한테는 권리가 있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LG전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너한테는 권리가 없다. 즉 권리 의무 관계에 존, 부를 다투는 거죠. 그러면 요 민사소송에서 본안심리, 이것도 요건심리, 본안심리가 있지만 본안심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법률관계에 존, 부를 다투는 거거든요. 이런 법률관계, 효과가 발생하려면 민법상의 요건에 해당해요. 즉 여기 고용계약이 갑이 민법상의 법에 해당하는 고용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뭘로 입증해야 돼요? 증거로.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똑같아요. 법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로서 입증하는 것이죠. 그럼 예컨대 물적 증거 계약서를 제출해서 또 인적 증거 증인을 제출해서 만약에 계약이 체결됐으면 LG전자의 의무가 있으니까 인용파기를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LG전자는 계약은 체결했지만 갑이 허위의 학력서를 제출했다. 그럼 민법에 취소할 수 있거든요. 취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게 되면 계약이 소멸해요. 즉 단독행위로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이 계약이 소멸한다고. 소멸하면 이런 권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발생하지 않으니까 부존재하니까 갑의 청구의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는 계약이 체결됐다. 여기는 소멸됐다. 어쨌든지 간에 민법이 먼저 발달해서 이 법률 행위 가운데 단독 행위를 빌려온 게 행정행위이고요. 면허 취소 이런 거. 이 사법상의 계약을 빌려온 게 공법상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공법상의 계약 똑같은 고용계약인데 LG전자에서 채용한 게 아니라 만약에 서울시에서 갑을 합창단으로 채용했다. 그럼 근로제공, 임금지급, 계약서 체결 2월 1일.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반대방의 의사합치 계약이긴 하지만 이 계약은 서울시가 갑을 활용해서 사익 목적으로 갑이 돈을 벌기 위한 사익 목적으로 채용한 계약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문화수준, 서울시민 일반이죠. 공익. 문화수준의 향상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해서 체결한 것이니까 이런 거를 공법상 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럼 공법상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때에는 즉 근로를 제공했는데 임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권리자 갑이 원고가 되고 여기 의무자 서울시가 피고가 되는 즉 당사자가 되는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돼요. 즉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서울시 경찰청장이 일방적인 우위에 있지만 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방적 우위에 있지 않고 대등하거든요. 즉 비권력 관계. 공법상의 대등 관계, 비권력 관계에 대한 소송은 이제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라. 이런 시스템이에요. 결국 만약에 건축주 갑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거부하면 이거는 허가가 공권력 적용의 거부이기 때문에 거부도 처분이라서 허가를 못 받는 불이익은 취소로 구제를 받아야 되고 여기 갑이 근로를 제공한 다음에 돈을 달라고 했는데
요 서울시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이거는 나한테 취소했기 때문에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의무가 없다는 거부예요. 즉 존부를 다툰 소송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이때는 대등관계. 그래서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는 항고소로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법행위와도 구별돼요. 사법행위. 지금 고용계약을 들었지만 행정청이 등장하는 사법상 계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가에서 공무원들 교육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대리점 갑으로부터 컴퓨터 1000대를 사고 10억을 주기로 하자. 그럼 이게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계약을 매매 계약이라고 해요. 그럼 비록 국가라는 행정 주체나 또는 행정청이 등장했어도 이거는 민법상의 사법상 매매 계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분쟁이 발생하면 즉 갑이 1000대를 줬는데 국가가 여기 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면 이때는 민사사건이니까 민사소송으로 구제를 가야 돼. 이런 행정을 뭐라고 하냐면 국고행정 조달 행정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마무리를 지으면 특히 맨 마지막에 중요한데 어떤 국가나 아니면 행정청 등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국고행정처럼 조달행정이면 이건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야 되고 공법상 계약, 서울시 합창단원 모형단원 채용계약처럼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면 이게 대등관계이기 때문에 비권력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야 되고 면허 취소나 허가 거부 이런 것처럼 권력작용 또는 공권력 행사에 거부에 해당하면 항고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즉 행정소송 가운데 항고소송, 당사소송 이게 공법관계, 사법관계이면 민사소송. 아시겠죠? 좀 쉬었다가 이제 25페이지 3번 행정행위의 종류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